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H캐시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을 해봤을 때 많은 정보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름이 변화했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어떤 토큰이 이렇게 코인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캐시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New Standard of Value, a Parallel Dual Chain Ecosystem 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뭔가 새로운 가치 표본을 씌운다라고 해서 그들의 이제 슬로건을 딱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 Parallel Dual Chain Ecosystem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생태계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의 듀얼 체인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체인 시스템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다양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듀얼 체인을 좀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캐시가 있음과 동시에 그다음 하이퍼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 H캐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들의 시스템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H캐시가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밑에 보시면 featuring post quantum signature technolog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퀀텀이라는 단어를 우리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 저거 나 알아. 이거 아는 코인인데 이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퀀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양자 컴퓨터는 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알겠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좀 익숙하지 않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PC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얘랑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컴퓨터의 개념이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PC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는 고전 역학에 기반을 두고 1과 0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뭔가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물론 마찬가지로 1과 0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냥 단순하게 1과 0의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했던 기존의 슈퍼컴퓨터와는 좀 다소 다르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체적으로 요 H캐시라고 하는 토큰이 좀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좀 대변하는 즉 미래지향적인 코인이라고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H캐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국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원장한 암호화폐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골자는 비슷하지만 두 고유 시스템 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익스체인지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에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퀀텀 의 시대, 즉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왔을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형, 탈, 크로스형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캐시에 대해서 이제 코인마켓캡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5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H쉐어라고 나와 있고요. 사실 이 H쉐어는 이제 H캐시로 바뀔 예정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토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 원 정도에 이제 차지를 하고 하나의 이제 코인당의 가치는 3.34달러 정도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캐시가 어떻게 가격이 변화되었느냐를 좀 찾아보게 되면 이 코인이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가치가 많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40달러 가까이를 육박을 하게 되고 또 2018년 1월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양한 코인들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여력에 따라서 H캐시 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코인당 가격은 3에서 5달러 정도의 어떤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50% 이상의 코인이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인 비썸을 통해서 한 10% 정도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앞서서 요 H캐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 H쉐어였을 때 이제 탄생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28일에 최초로 발행이 되었고,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서 POW와 POS의 어떤 합의 방식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장점들을 결합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발행량은 8,400만 개가 발행이 되었고, 그중에 절반 정도 되는 4,200개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9,100만 달러가 유통이 되어지는 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코인의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5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에 H캐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렸지만, 원래 모토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H쉐어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H캐시의 운영진이 지금 가지고 있는 H쉐어를 가지고 H캐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것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혹시나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이 코인을 좀 시기하는 어떤 일부 그 사람들이 악성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뭐 중간에 이렇게 빼내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해당 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변경해 줄 수 있을 만한 툴을 개발을 해주고 있으며 추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피싱을 당하거나 스캠에 이런 시도에 좀 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왑 툴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H캐시 월릿이라는 것을 씁니다. 당연히 지갑이 되겠죠. 뭔가 H캐시 붙었으니까 얘네 회사에서 만들었구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캐시에서 만든 지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캐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코인이 요 월릿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갑을 만드는 그런 목적 자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지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따르고 있는 그런 합의 방식이 바로 RPPOM이라고 하는 합의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PPOM이라고 하는 합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나가서 이제 하이퍼 익스체인지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POW 방식에 있어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채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사서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돌려야지만 이제 코인이 좀 채굴되는 방식인데, 일단 어떠한 특정 코인을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픽 카드라던가 이제 전기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하고자 바로 RPPOM이라고 하는 합의 방식을 쓰는 건데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을 갖다가 저당 잡히는 개념으로서 이미 지금 이제 내가 요 채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채굴하는 환경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채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요 H캐시에 이제 채굴하는 채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캐시를 이 월릿에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한 이제 보유량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채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캐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좀 3가지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채굴 증명 그리고 서비스 증명했던 2가지 방식을 혼재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채굴이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경우는 기계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좀 골라 사용하기 위해서 POW와 POS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하이퍼 익스체인지에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코인을 저당 잡혀놓고 나서도
내가 채굴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었죠. 그러한 채굴을 해가지고 내가 H캐시를 막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 환경 속에서 즉 시네터 그 상원 의원 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시티즌이나 시네터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버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환경 속에서 이 H캐시 재단이 막 어떻게 지네들끼리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따라서 익명성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정책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탈중앙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보안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안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미 우리 코인 365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Z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지식 방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일을 이렇게 보내고 하게 되면 누가 언제 보냈고 이런 것들이 막 남아 있게 됩니다. 굉장히 그 어드레스가 길지만 어쨌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블록체인 속에 다 저장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누가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를 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러한 방식이 영지식 방식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Z캐시, Z캐시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이 방식을 통해서 보안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해주는 추후에 이제 추후의 양자 시대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렸던 포스트 퀀텀 시그너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미래 시대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캐시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자오퉁 대학입니다. 일단 중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9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힐 만큼 굉장히 명문 대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인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GS에서 매년마다 이제 대학들에 대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생긴 지 이제 50년 되지 않은 대학들 안에서 이제 탑 50를 가리는 50위를 가리는 건데요. 그 QS에 이제 있어서의 7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과학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홍콩 대학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호주의 모나시 대학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GH라고 해서 호주에서 굉장히 명망드는 8개의 대학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는 이러한 대학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H캐시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를 해보자면 H캐시가 이제 뒤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중국 거래소를 많이 두고 있고 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좀 많이 해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중국의 통화은행들이 어느 정도 인베스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 좀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 H캐시의 미래 지향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H캐시는 단순하게 캐시 역할인 것뿐만 아니라 하이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 사이에서 다른 코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코인이 H캐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캐시다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캐시에서 반드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을 만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양자역학을 좀 기반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에 어떤 목적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들의 채굴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채굴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POW, POS 방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일단 크로스체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뭔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더리움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던 스마트 컨트랙트도 또한 가능하게 구현해놨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셀프 거버넌스를 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캐시와 함께 그 다음에 하이퍼 익스체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로 로드맵입니다. 일단은 2018년 7월에 H캐시의 이제 메인 체인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 후에 이제 8월에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H쉐어라고 하는 토큰을 스왑 변경을 해준다, H캐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28년 9월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HIL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개발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로드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H캐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